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시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 출장 중에 중국이 남의 나라 허락도 받지 않고 정찰 풍선을 띄워서 미국이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이 미국 영토 상공에 띄운 정찰 풍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4일에 이어 10일에는 미국 알래스카, 11일 캐나다 유콘, 12일에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휴르노 상공을 뜨다지는 풍선을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무려 4번이나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통과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죠. 미국은 이 풍선이 육지를 지나 대서양 상공으로 진입하자마자 미사일로 격추를 시켰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풍선이 기상관측용에 쓰이는 민간용 비행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수로 미국 영공에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은 실수라도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아파트나 남의 집 앞에 촬영용 드론을 잘못 띄워도 난리가 나는데 중국은 아예 남의 대륙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풍선을 띄웠다니 이것이야말로 말로만 듣던 대륙의 기계인가 봅니다. 당연히 이번 사건도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늘은 중국 군부와 기상당국의 연어들을 알아보고 변천 과정을 추적해서 중국 공산당의 군민융합이라고 하는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민간용 성격, 기상 등 과학 연구의 사용, 불가항력으로 미국 영공에 잘못 진입한 사건, 완전한 사고,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한다는 등 고의성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민간용 무인 비행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날린 것이니 중국 당국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2월 6일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의 한 연구원이 지난해 4월 특이한 항공기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바로 풍선이 적의 대공 방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데 유용하며 풍선기구는 적의 방공 시스템을 유도해서 작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군의 전자감시 체계의 작동이나 조기경보 및 대체 능력 등을 시험할 수 있다고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또 중공군이 발행에 관여한 보고서와 여러 문건들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과거에 풍선기구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고 이들 국가와 중국의 기술 격차를 분석하는 데도 큰 흥미를 가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군사행동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민간용 또는 기상연구 등의 용어를 써왔고 최근에는 군민융합이라는 말을 만들어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상연구는 처음부터 군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후 출범한 기상부처는 군사기관이었죠. 처음에는 중앙군사위 기상국으로 불렸다가 정부부처로 이관됐고 문화대혁명 기간에 다시 군으로 기속이 됐죠. 2016년 1월 중국 공산당이 군 개혁을 할 당시 기상수문국이 해체되고 임무 일부가 중앙군사위 합동참모부 전장환경보장국으로 재편되면서 두 개의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횃불계획을 들어보셨습니까? 횃불계획이란 중국 공산당이 1988년부터 실시한 고급 신기술 산업 개발 계획을 일컫는 말입니다. 중국 화학공업 주저고무연구설계원이라는 국유 기업이 있습니다. 이곳이 횃불 계획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이죠. 중국 기상국과 전장환경보장국은 모두 이 기업에게 풍선을 생산하도록 맡겼습니다. 따라서 미국 상공에 나타난 풍선은 이 업체가 만든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국에서 기상과학 연구는 국가가 독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이 주장하는 민간용 정찰 풍선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신화통신은 2013년 11월 15일 베이징에서 작전명 원하이 2013이라는 정군 기상 수문 합동 보장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를 했죠. 이는 중공군이 처음으로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기상 수문국이 주관하는 이 훈련은 공군과 해군 외에도 지방의 기상 관련 부처도 참가를 했죠. 여기서 합동공격, 합동봉쇄, 연합상륙작전 등 다양한 훈련을 대규모로 실시를 했습니다. 2017년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중국 군사혁신 실현이라는 말을 앞세워 군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같은 해 1월 24일에는 중국 기상국이 발행하는 신문인 중국기상보는 중국 기상국이 공군 참모기상국 합동 참전보국과 협력 논의하여 군민의 심도 있는 융합 발전을 촉진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군사의 기상부처가 전장 환경보장국으로 개명했지만 각 군종에 공군 참모부 기상국 등 기상국이 여전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정찰 풍선 사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 풍선이 중국 당국의 주장처럼 민간용이라 하더라도 항공관리부서의 지원 없이는 전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풍선 비행과 관련된 중국 항공교통관리부서도 사실 군 조직에서 나온 기구입니다. 군민융합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군대와 민간이 융합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항상 민간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로 코로나 정책처럼 군이나 관련 당국이 얼마든지 민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잘만 통제하면 모든 중국인을 군인처럼 부려먹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군민융합은 중국 공산당의 엄밀한 군사 계획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중국의 민간 기업은 대부분 국가기업이거나 군기업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중국의 해상민병대와 어선병력도 동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어민으로 위장한 해상민병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국의 전체 업종사자는 약 2천만 명이고 모터가 달린 고깃배만 해도 70만 척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 어민들은 북방 한계선 바다 위에서 불법으로 마구잡이식 침략 조업을 해왔습니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우리 해양경찰의 단속도 폭력으로 대항하는 모습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들 중국 어민들은 뭘 믿고 이렇게 용감할까요? 전 세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중국은 이번 풍선 사태를 수습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월 3일 중국 국무원은 짱구타이 중국 기상국 국장을 갑자기 해임했습니다. 짱구타이는 국무원 차관급 관료인데 오늘 3월 열리는 양회에서 임기 만료로 교체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미국에 보여주기 위해 책임자를 경질한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은 미국에서 격추된 풍선은 중국이 아무리 민간용, 연구용이라고 우겨도 군사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은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에 탑재된 장비를 수거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석 결과가 나올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번 정찰 풍선 사건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 수년간 추진해온 군민융합 프로젝트의 극히 일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는 중공의 군민융합술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중국전략연구소는 매주 중국 소식을 정리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글 링크를 클릭하시고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중국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